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또 굉장히 또 재밌는 글이에요.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자가 말하기를 이름이 요거는 발음 자체는 여기서 소잖아요. 그러나 주자에 의하면 요는 소자를 읽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요거를 옛날 사람은 요거를 색으로 읽었다고 합니다. 마땅히 주자는 한서를 살펴보건대 마땅히 색으로 써야 한다. 이렇게 당작색이다. 그러니까 색은 행계. 그 옛날 사람들은 또 저도 또 배울 때 색은 행계라고 색자로 안 읽고 또 삭자로 읽었어요. 삭은 행계. 그러니까 저도 무신결에 여러분들이 이 말하는 발음하고 저하고 조금 다른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 사람도 옛날에 저렇게 배웠구나 라는 거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제가 글자를 잘못 파악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색은 행괴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주자의 해석이에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 의해서는 이건 그렇지 않다. 소은 행괴 이렇게. 그럴 때는 뜻이 달라지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렇지 않다. 주작은 자기 다르다. 그래서 그 다산 정약용 선생도 사서에 대해서 주석을 전부 다 달아놨습니다. 뭐 해석이 조금씩 틀리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할 여력도 안 되고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다산 선생의 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자의 방식의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한문 해석을 이렇게 배워두면은 어떠한 글의 해석을 닥치더라도 얼마든지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 그 취사 선택은 여러분이 각자가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저는 중용에서 몇 가지 이렇게 느낌이 오는 글 있잖아요. 저는 이 글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이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한의서적의 상당 부분이 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한의사 가운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상당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가 사실은 제가 같은 한의사로서 한의학이라든가 한의사들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이상하다 문제를 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의학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대대로 수천 년 동안 전승이 되어 왔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많이 변했죠. 양방 공부가 위주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독버섯처럼 한의학의 나쁜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하면은 대다수 한의사들은 저 미친놈, 죽일놈, 살릴놈 이렇게 할 거예요. 저에 대해서 비판할 거예요. 제가 바로 그 문제점을 상한론 독법과 상한론과 금기율학에다 쓴 겁니다.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음미한 것을 들치어내고 괴이한 것을 행한다. 공자는 이 괴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괴이한 거. 근데 사람은 괴이한 거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보통 사람들은 괴이한 것을 좋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빤한 거거든요. 공자가 말하는 건 빤한 거예요. 누구나 다 눈에 맨날 보고 드라마도 여러분 맨날 보고 우리 주변에서 뭐 저가 잘 먹고 잘 살고 집안이 화목한 이거 하면은 그 드라마가 성공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의 자리를 뺏으려고 회사의 경영권을 뺏으려고 하고 부부지간에도 암투가 있고 자식 간에 예를 들어서 이복 동생 간에 암투가 있고 아버지 여자를 아들이 뺏어오고 그게 다 괴이한 거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야지 드라마가 시청률도 오르죠. 학문에도 이와 같이 괴이한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공자는 괴력난신을 불어하라 그랬죠. 논어에서 괴이한 거, 힘, 난, 사회를 혼란시키는 거, 귀신 이런 거를
말씀하지 않았다 이랬잖아요. 공자 제자들이. 그러니까 공자 제자들이 여러분 공자의 행동에서 공자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한 거예요. 괴력 난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거를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유명한 한태지의 그 글 보면은 한태지가 또 멋진 말을 이 괴에 대해서 심의하다, 깊도다, 인지 호계하여 사람이 괴함을 좋아하며 멋있는 말이죠. 인지 호계하여 사람이 괴함을 좋아하며 그런데 후세에는 이것을 저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건 여러분 이거 한번 도대체 음미한 게 뭐냐, 괴이한 게 뭔가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소는 한서를 살펴보건대 마땅히 색으로 아이고 이거 색자인데 잘못되어 있다. 당작 색이니 여기 색자인데 이렇게 아이고 색자를 내가 까먹어 버렸네. 참.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색자가 어디로 숨어 버렸네. 그거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대체로 글자의 오류다. 비슷하니까. 삭은 행계는 마땅히 말하자면 은벽한 이치, 숨겨져 있고 치우쳐져. 이 벽자라는 거의 좋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글자가 가지고 있는, 물론 벽에는 법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이라고 하는 뜻은 보통 8, 90%는 좋지 않은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다, 괴팍한 그와 같은 이치를 탐구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괴이한 일을 지나치게 괴이한 행동하는 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사마천 사기의 맨 끝에 보면은 세근이라는 말이 썼어요. 세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주석처럼 자기가 이렇게 그 글에 대해서 평론한 거, 자기가 수집해 놓은 글에 대해서 평론한 그 타이틀, 그 제목이 세근이라는 거, 세근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근이라는 말은 사마천이 쓴 용어듯이 아마 그 전서부터 쓴 내용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뜻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기서 세상을 속이고 명성을 도적질하는 거다. 이러면 여러분 사람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이치를 발굴하고 남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기이한 행실을 한다는 거. 막 축지법을 막 쓴다든가 뭐 이러는 거. 이런 거죠. 이와 같은 이유로 후세에 혹 칭술하는 경우가 있다. 술과 제가 여기다 왜 파란 글자를 썼냐면 술과 작은 달라요. 논어의 공자가 그랬잖아요. 나는 술이 불작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저술하고 창작하지 않았다. 저술이라고 하는 과거서부터 내려오는 문헌에 대해서 기술한 것이지 새롭게 예의 도덕을 만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작이라고 하는 창작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글을 쓸 때 저작했다라는 말보다 저술했다고 한 쓰이는 표현이 조금 더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가 과해서 선을 택하지 못한 거다. 행이 지나쳐서 그 중을 쓰지 못한 것이다. 자, 부당강이 강자다. 마땅히 지나쳐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는 불자가 여기서 걸려요. 강해서는 안 되는데 강하는 것이 옳지 않은데 강한 것이다. 성인이 어찌 그것을 하겠는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사람은 주로 이 경우에 해당돼요. 자제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행괴, 자기가 모르고 행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기는 그것이 괴이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의사 가운데 선배님 가운데 평생 이와 같은 작태를 한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말도 잘하고 잘났고 명성이 자자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 가서 배웁니다. 배워요, 여러분. 이게 남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여요. 이 괴에 의한 거 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상한론에도 음미한 게 많아요. 황제내경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객관적으로 저도 고서를 읽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 번 제가 황제내경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추석을 다루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왜? 말이 안 돼요. 불성문. 글을 이루지 못한 게 태반입니다. 태반.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한 60에서 70%. 그나마 쓸만한 구절은 20, 30%인데 그건 다 제가 상한론에서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신롱본초경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롱본초경도 여러분 허당한 글이 상당 부분이 있어요. 그 청대에 그 신롱본초경 삼가합주라는 거 있죠. 그건 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배울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맥락 자체가 전부 다 이와 같은 작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글을 읽을 때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들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글의 내용이 이상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따르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군자는 도를 따라서 행하다가 반도입해. 이것도 여러분 사람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주자가 말한 대로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중간에 포기한다 이 소리예요. 중간에 포기한다. 근데 다른 사람은 그게 아니라 도를 따라서 행하다가 아주 그냥 이렇게 중간에 그 기력이 탈진해 가지고 못한다 이런 소리예요. 이렇게 해석해도 뭐 됩니다. 나는 끝이지 않는다. 앞에서는 색은 행계를 하지 않는다 그랬고 여기서는 끝이지 않는다. 준도의 행은 선을 능히 선택해서 중간에 패한다는 것은 버려버린다는 것, 포기한다는 것은 힘이 부족한 것이다. 이것은 지식은 좋게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행동에 있어서는 따르지 못하는 게 있다. 지식은 능히 누구든지 따르는데 행실에 있어서는 그걸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태반들이 다 그렇죠. 보통 사람은. 그러니까 마땅히 힘써야 되는데 이건 힘쓰지 않는 경우다. 앞에서는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한 경우죠. 이거는 힘써서 행해야 되는데 힘써서 행동하지 못한 경우죠. 이는 지하다. 자, 이게 조금 어려워요. 성인이 이러한 같은 경우에 요 비는 맨 나중에 했을 거예요. 힘써가지고서 감히 패하다. 패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게 말이 좀 이중부정이에요, 이게. 힘쓰면서 패하려고 한 건 아니다. 지성무식해가지고 성인은 자유소 불능지하다. 이게 여러분 어려운 말이에요. 지성무식. 오직 지성만이 무식이다. 이게 왜 여기다가 주자는 지성이면 지성이지 왜 여기다가 무식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기 식은 뭐냐면 멈추지 않다 이 소리예요. 원래 이 무식이라는 말은 주역에 우리가 건기에 의하면 자강불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강불식. 스스로 강해서 하늘의 도는 스스로 강해서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계절이 멈춘 거 봤어요? 추나 추동이 갑자기 춘이하다 갑자기 여름이 안 오고 막 이상하고 막 이런 게 시간의 연속성이 깨진 거 봤습니까? 시간의 연속성이 계속해서 수십억 년 동안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바로 공자의 관점이나 주자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바로 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 끊임없는 거.
멈추지 않잖아요. 이거를 부연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능히 유소 불능지 능히 스스로 그치지 아니함이 있다. 이게 불능자저라죠. 대학 그 주에서는 능히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 불능자저. 불능자이 이렇게 표현해요. 불능자이. 능히 스스로 끝난지 멈추지 않는다. 왜? 이 힘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조금 어려운 그 용어고 개념이니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자는 의오중용하야. 중용에 이렇게 의지해서 여기서 또 아주 멋진 말이 나와요. 돈세 불견지 불의하나니. 돈세. 돈세. 세상에서부터 요 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부터 피했다 이 소리야. 피했다. 왜? 세상이 난세니까. 난세에는 피하는 거예요. 돈세. 자기 자신의 명성을 감추는 거예요. 왜? 명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발탁되어 써가지고 폭군의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더러운 이름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세라고 하는 것은 혼탁한 세상, 난세의 명성을 드러내는 걸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견지, 자식의 어떠한 지식을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후회함이 없다. 오직, 여기서도 오직 뛰어난 사람만이 능할 수 있다. 그러나 요거는 주역 돈계에 나와요. 돈계가 있어요. 돈계. 주역에. 여러분 사실 저도 주역은 그렇게 잘 모릅니다. 주역책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공부한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제가 사서의 공부를 열심히 한 것만큼 주역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데, 문자 해석은 저도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같이 고민하는, 멋진 말이죠. 돈세 불견지 불의하나니.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시대에 따라서, 현대 시대에 따라서 그렇지는 않죠. 대통령 뽑은 거 누가 뽑죠? 백성들이, 국민들이 뽑죠.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데,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 선전선동해가지고 국민들을 얼마든지 기망할 수가 있죠. 민주주의의 허점이죠. 이런 거는. 민주주의가 과연 옳은가?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언론 같은 거 다 장악해버리고 그러면은 국민들은 그 언론에 의해서 길들여지기 때문에, 원래 국민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싫어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따지니까. 그러니까 밥으로 만드는 거죠. 언론을 통해 가지고. 지금 옛날이나 지금 똑같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죠. 요즘에 깨시민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도 하나의 선전선동의 도구로서 사람들을 차별시키는 말이죠. 요거 멋있는 말이죠. 돈세 불견지, 돈입니다. 돈. 돈세 불견지 불의하나니. 삭은 행계를 하지 아니하니 즉 중용에 의존할 따름이요. 반도히 패하지 아니하니 여같으로 돈세 불견지 불의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용의 성덕이다. 이것은 지가 다한 것이고, 인이 지극해서 용에 힘입지 않더라도 여유 있는 자는 바로 우리 선생님의 일이다. 공자와 같은 분이다 이거죠. 그래도 오히려 스스로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공자가. 불이다. 끝이지 않겠다. 거처하지 아니하시니 고로 오직 성자만이 능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공자는 이렇게 돈세 불견지 불의하나니 오직 성자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빗대어 가지고 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한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요런 표현도 지에 왜 진자를 썼는가, 인에 왜 지자를 썼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 하나의 뉘앙스예요. 뉘앙스. 그러면 여기 인지 진 대신
지지, 지하고 인지, 진수는 틀립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것은 주자가 어떠한 지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에 진이 합당하기 때문에 진을 쓴 거고, 이는 지극하다 이렇게 쓴 거죠. 다 했다 이런 말을 쓴 게 아니라, 그것은 말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에는 진이란 말이 조금 더 합당하다, 인에는 지라고 하는 말이 조금 합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사서상경을 대충이라도 공부를 하면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그 언어 문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주자가 용의주도한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쓰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조문을 해석하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책을 쓰는 분도 계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쓰셔야 됩니다. 글을 써야지 늘어요. 왜냐하면은 집중해서 보고 집중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독자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현명한데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애지간하게 해가지고 안 돼요. 뭔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은 남들이 쓴 글을 뚫어지라 바라보고 탐구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반드시 내가 무엇을 알고 쓰는 게 아니라, 물론 옛날 분들은 그랬죠. 그러나 현대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조금만 관심만 갖고 글을 쓰면서 알게 되는 거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도 하고 나중에 가서 그것을 반론을 해가지고 내가 이건 잘못 생각했다, 고치면 되는 거죠. 어떻게 완벽하게 알고서 글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예를 들어서 의학이라든가 자연철학 같은 것은 경험만 가지고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 또는 이해학적으로 그것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죠. 그것은 여러분 자꾸만 하면서 느는 거거든요.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도대체 주자는 글을 어떤 식으로 썼는가, 어떠한 문법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 장자는 어떤 식으로 글을 썼고 어떠한 관점에서, 변증이라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장자가 거의 최고라고 봅니다. 어떤 일을 변증에 의해서 글을 쓰는 방식, 저도 거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글을 쓴다, 나도 한문으로 한번 글을 써보겠다,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이 여기다가 왜 중용의 덕이라고 하지 않고 이 성자라는 또 붙였을까, 이런 것도 조금씩 이제 이루게 됩니다. 우는 제 11장이다. 자사가 공자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수장의 뜻을 밝힌 것이 여기에서 끝난 것이다. 대체로 이 편의 대지는, 큰 뜻은 지인용 삼달떡, 이건 논어에 나오죠. 결국은 공부는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지인용이라는 거예요. 이 지인용, 이 세 가지로 덕에 도달되는 거다. 덕을 어떻게 닦죠? 남한테 착한 일을 하는 게 덕을 닦는 겁니까? 그건 여러분 조그만한 얘기예요. 이 지인용, 이 세 가지로 덕에 도달된다 소리예요. 그래서 지인용 삼달떡인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 항상 지식, 공부가 있어요. 공부. 덕을 닦는 데 있어서 도를 추구하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되죠. 그냥 가만히 사람은 기본적으로 좋다 하더라도 언제 공자가 사람 나쁘다고 했습니까? 사람 자질 가운데 다 좋은 점이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배워야 되는 게 배워. 그래서 맨 앞장 항상 지인용. 이것이 도에 들어가는 문이다. 고로 이수편에 바로 대순, 안연, 자로의 일로서 밝혔다. 수는 지요, 안연은 인이요, 자로는 용이다. 이 세 가지 경우에 하나라도 패한다면 도에 나아가서 덕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묻자는 여기서 맨 끝에 해석을 해야죠. 이것도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조도에 나감이 없고 덕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끊으면 안 되죠. 자, 근데 제가 왜
주자는 왜 여기서 하필이면은 조자를 썼을까? 이거 왜 조도라는 말을 어디서 나왔는가? 맹자를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거는 나와요. 맹자의 정말로 유명한 글이에요. 예. 군자는 심조지이도니 깊이 도에 나갈매 심조지이 조하기를 도로서 한다. 그러니까 도에 나간다 이런 소리예요. 심조지이도. 그것은 뭐냐? 군자가 도에 나가려고 하는 것은 욕기 자득 스스로 얻고자 합니다. 얻게 되면 거지야. 내가 거처하는 것, 내가 어디에 처했던 것 편안하다. 예. 그리고 취지 좌우에 봉기원하다. 좌우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데서 그 원리를 취하는데 그 근본적인 것을 만나게 된다.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예. 거기에서 조도란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이 말도 참 멋있죠? 자, 이 말은 저는 사실 이 말을 더 개인적으로 많이 인용을 합니다. 지인용 요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도에 나갈 수가 없다. 뭐 그것은 뭐 말이고, 제가 왜 이런 말을 제가 상한론 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을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라도 폐지하면 나갈 수가 없다. 이게 뭐냐? 세 가지 가운데 병의의 개념, 크게 보면 병성의 개념, 병독의 개념. 이게 표리의 아니잖아요. 이게 표리의 아니잖아요. 병의의 개념, 병성의 개념, 병독의 개념.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은 우리가 처방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하는데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 이게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사근 행계를 후세에 유수로 하느니 나는 오불유지다. 여러분 그것까지는 여러분이 그냥 잊어버려도 돼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해석학에 있어서 그 고전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비하면서 음미하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적으로 중용에서 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상한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거예요. 비은. 비는 용의 광이요. 은은 체의 미묘합니다. 근데 체용관계 앞에서도 얘기했죠. 체가 움직이면 용이 되고 용이 멈추면 체가 되죠. 체와 용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랬죠. 비라고 하는 것은 현상. 은은 뭐죠? 원리.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현상, 이런 것들. 우리가 한의사는 뭐죠? 병증이죠. 증상. 이거 누구나 다 알죠? 중경 선생님만 알고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현상, 비는 경험적 산물이죠. 은은 뭐죠? 이 현상이 발생한 원리, 병원 또는 병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보면은 이거는 주자의 말대로 하면 이게 일종의 기고 이거는 일종의 이죠. 원리. 비하면서 은하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비하면서 은하다. 드러났는데 거기에는 은밀한 이치가 숨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일종의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고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해석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상한론 강의할 때 하겠지만 현상은 여러분 변하지가 않아요. 현상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현상을 해석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상한론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 시대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해석하고. 이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한테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현대의 21세기 들어서 우리가 상한론을 어떻게 해석하냐? 저도 못합니다, 그것은. 그것은 제 능력이 벗어난 거예요. 저는 과거 방식의 하나의 해석학을 선택했어요. 이 방법으로. 네. 현대 해석학은 여러분 양방의 현대의 과학적 그것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것은 새롭게 공부한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석이 변치 않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현상은 변치가 않죠. 현상은. 누구나 다 보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 봤던 그 현상이나 지금 우리가 보는 현상은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해석은 다른 거죠.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비은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람들, 지금서부터 2000년, 2500년 전 사람들의 해석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인식 논리, 유식한 말로 인식 논리. 예. 맞고 틀리다 이렇게 우리가 따지지 마시고 이 사고 방식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가 중경을 해석하는데 멋지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 다 맞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전제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면은 새로운 용어로 또 나옵니다. 그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비이은. 자, 부부의 우라고 하는 건 꼭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해요. 부부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도 이렇게 로도. 예, 요 편도 재밌죠. 왜? 가히 더불어서 알 수가 있다. 이게 여러분 왜 부부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계층이 있잖아요. 근데 왜 부부라고 썼을까요? 그거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어리석은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급기지야하얀 비록 성인이라도 숫자가 아니까 이렇게 성인이나 이렇게 해도 돼요. 수성인이라도 또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여기서 안다고 하는 건 하나의 일이에요. 하나의 일. 예, 조그만한 일 같은 경우는 평범한 사람, 부부와 같이 옛날에 뭐 일반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지극함에 있어서는 성인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글자도 되게 좋아해요. 급기지하얀. 제가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병증이 처음에 조짐이 나타났을 때는 평범한 의사도, 용이라고 그러죠. 평범한 의사도 능히 치료할 수 있지만 급기지하얀 비록 중경도 숙화도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든지 변형해서 쓸 수가 있죠. 바로 이런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자, 부부의 불초로도 행위가 따라하지 못하는 것. 보통 사람들 그렇죠. 가히 능히 어떤 것은 행동할 수가 있어요. 부분적인 것은. 그러나 지극함에서 성인이라도 또한 능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요거는 지로서 얘기한 거고 요거는 행으로서 얘기한 거죠. 천지의 큼에 있어서도 사람이 오히려 감정이 있어요. 유감이 있어요. 아, 하늘이 왜 저러지? 유감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이 얼마나 공평합니까? 땅도 공평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선한 사람 할 거 없이 햇빛을 그대로 비춰주고 비가 내려가지고 좋지 못한 땅이나 좋은 땅이나 골고루 비가 다 뿌려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오히려 유자도 재밌어요. 유감이 있다. 불만족스럽다. 이런 뜻이죠. 유감이 있다. 이런 걸 쓰죠 우리가. 고로 군자는 큰 것을 말하는데 대를 말하는데 이것은 뭐 지대한 거죠. 천하가 다 능히 그것을 실을 수가 없다. 작은 것을 말하는 경우에는 천하가 능히 그것을 쪼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작다는 거예요. 큰 거를 말할 때는 천하도
그거를 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뭐 참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좀 말에 과장도 많고 조금 예, 뻥이 있어요. 표현이 천하 뭐 이런 말. 아니 저도 모르게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아빠는 좀 말이 조금 뻥이 심해요.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의식화된 거예요, 여러분. 지극하다, 다하다 이러니까 천하. 제가 주제에 한 개인이 왜 천하를 논합니까? 무슨 평천하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뻥이 심해져요. 뻥이. 이게 바로 이러한 언어에 습득이 돼가지고서 치는 거예요. 아니 뭐 글 100줄 읽으면 세상을 다 다스릴 것 같죠? 집안도 다스리기 어려워요, 여러분. 예, 이게 뻥이 심해진 거죠. 이런 글들에 예, 저도 세뇌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한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의사들도 뻥이 엄청 심해요. 예, 음양오행 그 자체가 뻥이 심한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뻥에 아주 그냥 예,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뻥 치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양방 의사들이 보고 그러면은 저 인간들은 그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우리 한의사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의사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자질적으로 출중하죠. 중고등학교 때 거의 예, 상위 예, 1% 이내에 들었던 우수한 학생들인데 졸업하면서 사회에 나오면서 한의학 계속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뻥이 심해져요. 자기만 아는 용어를 막 뻥친단 말이에요.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또. 왜 그게 뻥인지도 몰라요. 물들어가지고 세뇌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제가 아무리 오행 배송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도 한의사 대부분은 지금도 그거를 추종을 해요. 예, 개념화 시켜서 알기 때문에. 예, 그거는 나중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천하, 국가 뭐 이런 말들에 우리가 쉽게 누구든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예. 주제도 모르는 거죠. 군자의 도는 가차에는 부부 거실지가 이것이 여러분 누구나 다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글의 인정에 맞아야 된다. 예, 뒤에 가면 정말 멋진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부에 관한 예, 인정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예, 부부 거실지간 얼마나 부부 사이에 은밀한 얘기가 많고 예, 그런 게 있습니까? 이런 가차온 것. 멀리는 성인의 천지에 능히 다할 수 없는 거에 이르기까지 기대무예하고 기세. 야, 이건 멋진 말이죠. 그 커서는 밖에 없고 그 작아서는 내가 없다. 이거 저도 썼습니다. 이거 예, 허사론에 썼어요. 기대무예하고 기소 문해라.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 예, 이거 주자의 용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기 누구죠? 해남자에 나와요. 해남자. 예, 저도 거기서 보고 해남자가 예, 역사적으로 중요한 책이에요. 예, 해남자. 해남자는 뭐 여러분들이 읽기가 너무 난해해요. 예. 해남자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저 주자가 얼마나 지식으로 안 본 사람이 안 본 책이 없어요. 불경 장자 노자는 말할 것도 없이 다 봤다고 봐요. 그거를 다 육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가히 비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바로 예, 비다.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거까지 모든 것은 예, 현상, 작용의 하나의 모습이다 했어요. 그러나 그 이치가 그러한 바는 음미해서 그 이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비의 이치죠. 그 이치가 그렇게 된 바는 음미해서 볼 수가 없다. 여러분 병원이 보입니까? 옛날 사람들 관점에서 병원이 보입니까? 보이는 것은 병증이죠. 예, 보이는 것은 병증이잖아요. 바로 중경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 병증과 처방만이 있는 거예요. 원래가. 그럼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뭐죠? 원리가 빠졌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중경서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바로 원리가 없는 거예요. 병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경서에 보면은
후세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게 표리의 안이라는 거예요. 표리의안. 제가 그래서 표리의안이. 병제표니, 병제리니, 예, 열병이니, 예, 한병이니, 수병이니, 이와 같은 거. 이게 바로 병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경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논리의 비약이거든요. 예, 논리의 비약. 왜? 보이지 않는 건. 분명히 중경이 경험되어지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현상에 있어서 병증이잖아요. 증상이잖아요. 근데 증상만 보고 여러분 처방을 씁니까? 그 증상의 원인을 알아야지 처방을 쓸 거 아니에요. 그것은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증후론을 썼을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예. 이런 표현을. 보이지 않는 것. 병인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거다. 병증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경험되어지는 증거다.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이 증후론이 이게 뭐냐, 우리가. 예. 이게 우리 그 한의학 상한론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멋지다 하면 멋진 책이에요. 예. 증상들의 집합을 통해 가지고서 병의 원인을, 예, 옛날 사람 말하면 병의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죠. 증상은 누구나 똑같이 보는데 그 증상을 통해서 보는 병인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 예. 이게 어려운 점이죠. 틀렸다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어느 사람이 중병이 기준하는 거에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한의학의 그 멋진 것은, 예, 저는 이것은, 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도, 예, 아, 이한영 씨는 도대체 저런 글을 어떻게 썼죠? 예, 바로 여기서 쓴 거예요. 이런 거. 예, 멋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히 알고 가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예, 누구나 다 알 수, 도의 하나의 일이다 소리예요. 하나의 일. 예, 도 가운데 하나의 일이다.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 성인도 다 할 수도 없고 다 능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예, 전체 대용이라는 말. 전체를 들어서 말한 것이니 성인도 진실로 능히 다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후시가르되 성인이 부지한 바는 성인이 알지 못하는 것은 마치 공자가 예를 묶어서 관직의 종류를 물어온 같은 유다. 이것은 이제 얘기라든가, 예, 공자 가화에 나와요. 공자가 뭐 노자라는 사람한테 예를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공자가 노자라는 사람, 주나라 관리였던 사람들에게 예를 담당했던 사람인 노담이라는 사람인데 그게 후세에 변형이 돼가지고 다 그 조작해 놓은 거예요. 예. 예를 물었다. 여러분 묻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다. 공자가 삼척 동자한테 또 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이제 노자 계열의 사람들은 봐라 공자도 노자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르면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주나라 예를 공자가 배웠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물어서. 왜? 공자가 무슨 수를 압니까? 보고 배워야지 아는 거지. 관직도 마찬가지죠. 능한 바, 불능한 바는 마치 공자가, 요건 뒤에 나와요. 부득이. 요거는 뭐냐면은 천자의 자리예요. 천자의 자리를 얻지 못했다. 왜냐면 성덕을 갖춘 사람, 성덕을 갖추고 있는 사람만이 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옛날, 예, 요순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철현정치니까. 그런데 공자는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요순도 제중박씨라는 말이 있죠. 제중박씨. 백성들을 구제하고 널리 은혜를 베푸는 것은 요순도, 예, 문제점이 있었다. 예, 병으로 여겼다.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구제합니까? 병도 생기지 않고 은혜를 베풀 수가 못하거든요. 예. 그와 같은 유다. 이런 소리죠. 요거는 주자죠. 내가 말하자면 사람이 천지에 유감되는 바는 다른 게 아니라 요것도 여러분 뒤에 가면 나와요. 하늘이 덥고 땅이 실어준다. 여기는 바로 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천지. 이게. 네. 천부지재. 약자예요. 생성. 여러분 이것도 제가 했었죠. 생이 뭐죠? 하늘이에요. 성은 뭐죠? 땅이 개념이에요.
우리가 생성이라고 하는 말에도 천지의 개념이 결집되어 있는 용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재천지는 말하자면은 부재생성이라는 말은 천재예요. 하늘과 땅이 이렇게 공평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뭔가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춥고 덥고 재상, 가뭄이 들고 또 좋은 일, 이런 것이 그 올바름을 얻지 못하는 것과 같다. 예. 어느 여름철에는 여러분 심한 가뭄이 들고 어떨 경우는 굉장히 심한 홍수가 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의 농사는 망치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소리죠. 예. 이것도 참 멋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도 앞에서 비은 못지않게 여러분 이것도 외우세요. 연비여천, 최소한 요 말을 연비여천, 시에 이르기를 소리개는 날라서 하늘로 날아가고, 하늘로 날아가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어놓네. 이거 여러분 외우세요. 이거 어디 집에 가면은 이렇게 글로 써서 하는 집도 굉장히 많아요. 연비여천이연을 어약우연이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말하자면 상하찰련이라. 이게 도대체 뭐죠? 찰이라고 하는 건 살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찰자는 요 앞으로 가는 게 맞죠? 문법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날개 달린 짐승들은, 새들은 하늘로 날아가고 물고기들은 연못에서 다 헤엄치고 놀잖아요. 이까짓 게 뭔데요? 이게 바로 이게 도예요, 여러분. 사람은 발로 해서 땅을 걸어 다니는 거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늘로 날아간다든가 사람이 물속에서 헤엄치는 거야, 일시적인 거.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치가.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상하찰람, 상하로 관찰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찰자가 상하로, 위와 아래로 드러난 것이다. 이게 정말 멋있는 거예요. 이게 드러났다. 여기서 주체, 상하를 살핀다 해서는 이렇게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핀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체는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무엇이에요? 하늘과 아래에서 드러난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차이점을, 그 뉘앙스죠. 요거를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는 대하 할록의 편이다. 여는 소리개다. 그러니까 부엉이 같은 거, 매 같은 거죠. 여는 지다. 이런 것도 찰은 여기서 주작을 했죠. 저다. 드러난 거다. 내가 살피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아래에서 드러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새 날아가고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는 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멋지죠? 사람이 땅을 걷는 거라. 당연한 거죠. 이치. 자사가 이 시를 인용하여서 화육 유행을 밝혔다. 이런 말도 여러분 어려운 말이에요. 이렇게 화육하고 조화와 기르고 유행한다. 이런 유행은 이것도 주자의 글의 문투예요. 주자의 글 쓰는 하나의 그런 약간 나쁘게 말하면 상투적인 그런 그 글쓰기예요. 그래서 화육이니 유행이니 이런 말을 쓰면 이건 주자의 글이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하가 소조했다. 상하가 드러났다. 내가 상하를 본 게 아니라 상하의 현상을 내가 관찰한 게 아니라 상하가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난 거다. 이것이 지극한 이치의 용 아님이 없다. 여기서 용이라고 그랬죠. 하나의 부분적인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대학으로 말하면 뭐죠? 이게 끝에 있는 거예요. 끝에 있는 거. 끝에 있는 거. 모든 현상은 끝에 있는 거예요. 내가 끝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끝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근데 사람만이
끝쳐 있지 못하다는 거. 왜? 욕심 때문에. 이게 주자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멋있는 말이에요. 자, 이런 거 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다? 예, 끝이에요. 끝. 예. 이것이 이른바 비다. 그러나 그 소이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주자는 이런 말 잘 쓴다. 소이연, 그와 같은 이유는 보고 들음으로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이것이 음미한 거다. 고로 정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 1절은 자사의 끼낀 위인천이 활발발지. 이것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금교회락에서도 그러고 상한론에서도 인용을 했어요. 끼낀 위인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활발발지. 이게 그 불교의 용어예요. 원래는 불교의 선가들에서 나온 말이에요. 끼낀 위라는 사람을 위해 아주 중요한 곳이다 해서 그래. 끼낀 마시다, 마시는 데에서, 먹고 마시는 데서 아주 중요한 거다. 음미를 해라 해서 그래. 사람을 위하는 아주 중요한 끼끼냐고 아주 중요한 사람을 위하는 곳이 활발바지라는 건 요즘 말로 하면 생동감이 넘치는 내용이다 이런 소리예요. 사람을 위해 아주 중요하면서 생동감이 넘치는 말이다 이런 소리예요. 끼낀 유인천이 활발바지다. 예, 이거 중국 사람들 많이 씁니다. 예. 독자는 시사해야 된다.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 뭐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딱 보면은 여러분 정도 되면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 하고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군자의 돈은 부부한테서 조단. 또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 탁시. 탁시. 똑같은 말입니다. 옛사람들은 말을 할 때 항상 여기 이 조짐. 조짐에서 얘기해요. 조단어 조라고 해도 돼요. 항상 이 실마리를 어떻게 푸느냐. 군자의 돈은 부부에서 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복잡한 일 많이 겪잖아요. 고난과 막 힘든 일 엄청 많잖아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부부한테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여러분 제일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의 발단은 부부한테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글이 정말 멋진 글이죠. 정말 멋진 글이에요. 왜 수많은 문제점 가운데 부부라고 해요. 부부. 남녀도 아니에요. 부부예요. 부부. 옛날 사람들 글을 쓸 때 항상 조짐해서 글을 쓴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상한론에서도. 별거 아닌 건데 하품하는 게 뭐가 큰 이 대다수입니까? 기침하는데 뭐가 그게 기침할 수도 있고 하품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조짐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극병을 심한 병증을 기술하는 거 맨 나중에는 항상 처음에 사소한 거를 얘기해요. 사소한 병증. 그러나 사소한 병증 뒤에는 심한 병증, 극병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극기지극하얀. 이게 글을 잘 쓴 글입니다. 이런 게 명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호를 해야 돼요. 눈을 바짝 떠야 돼요, 여러분. 천명지휘성 뭐 이런 거는 중요한 글이지만 이런 게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극해서는 천지에 다 드러난다. 이것은 상문을 연결시킨 거다. 우는 제10장이니 자사의 말이니 모두 거듭 머리글에 도불가리의 뜻을 밝혔다. 그 아랫장은 막 뒤섞였다. 공자의 말을 잡인 뒤섞여서 인용함으로써 밝혔다. 자, 여러분 요거 조단어 부부. 자, 우리가 그 오행에 있어서도 목화 토금수 이렇게 시작하죠. 목으로 기준한 게 뭐냐? 그것을 실말인 거야. 사시. 계절의 시작이 어디 정해진 게 있습니까? 그러나
봄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서로 잡은 거예요. 시작을 뜻하는 거죠. 왜? 농사를 기존했을 때 봄 되면 이제 밭 갈고 이제 씨 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거 같은 단서죠. 그래서 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래 계절에 무슨 순서가 어디 있습니까? 도의 순서가 어디 있습니까? 경중의 순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랬죠. 도에 어디 경중이 있고 순서가 있습니까? 그런데 대학에서도 무류본말하고 사유종시라 그랬지. 도의 본말이 있고 사의 종시가 도의 시종이 있다. 이런 말을 안 쓰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도라고 하는 것을 그런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도를 사와 물을 통해 가지고 사에는 여러 순서가 있잖아요. 시작과 끝이 있고 물에도 본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근도이면 도에 가깝다 그랬잖아요. 지소선어하고 사유종시하고 지유종시는 직근도이다. 도에 가깝다 그랬죠. 도라고 하지 않고. 그런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배우다 보면은 소위 말해서 불교하고 이런 거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부부 당연히 여러분 결혼해야죠. 당연히 결혼해야죠. 남녀지간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결혼을 하고 보면 항상 좋기만 합니까? 얼마나 많이 갈등이 생깁니까? 이 세상에. 모든 문제점은 여기서 시작된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참 끌려면 아주 힘드네. 반드시 꺼지지가 않네. 참나. 이제 됐네.